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윤소녀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답답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이웃끼리 인사하고 어른 공경하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뭔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 혼자만 이상하게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세상이 변한 건지. 요즘은 하루도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아버지, 세대 차이예요라고 하고 며느리한테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라고 해요. 동네 친구들한테 말해도 우리도 똑같아라고 하면서 한숨만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꼰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진 건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집에 오면 아내한테 여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내도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해요. 정말 속상해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집에서 혼났거든요. 길에서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도 인사드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도와드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도움을 청해도 귀찮아하고 인사해도 무시하고 정말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감해 주세요. 저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요즘은 집에서 나가는 것도 무서워요. 뭔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길까 봐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생활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저 같은 늙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공감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럼 제가 요즘 겪고 있는 답답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일이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단둘이 타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계속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중요한 메시지라도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그 자세더라고요. 저는 그냥 벽만 바라보고 서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공기인가? 아니면 투명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침묵이 정말 답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몇 층이세요? 이런 대화라도 하면서 올라갔을 텐데 그날은 정말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 친구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숫자만 세고 있었어요. 3층, 4층, 5층.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요즘은 눈인사도 어려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목소리도 최대한 부드럽게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는 느낌으로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서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뭔가 우습다는 듯이 푸하고 씩 웃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이 할아버지가 뭔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 싶어서요. 그냥 이웃끼리 인사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우스운 일인가요? 이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구나 싶어서 정말 석을 패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친구가 내려갈 때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다 이런가? 정말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마트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갔는데 계산대 앞에 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차례를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트 끌고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서 계셨는데 바구니에 물건이 몇 개 안 들어있더라고요. 우유 한 팩, 빵 하나 뭐 그런 것들이요. 처음엔 그냥 똑같이 기다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바구니를 들고 제 옆으로 그러다가 아예 제 앞으로 슬쩍 끼어들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실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앞으로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실례지만 제가 먼저 서 있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요. 혹시 모르고 그러신 거면 뒤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 그래요? 저는 급해서요라고 하시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급하면 뭐든 다 되는 건가요? 저는 시간이 남아서 한가하게 쇼핑하러 온 줄 아시나 봐요. 저도 집에서 저녁 준비해야 하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다녀와야 하는데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한가한 노인이고 젊은 사람은 바쁘니까 당연히 양보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괜히 시비 걸고 싶지도 않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뒤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예의라는 것도 없고 기본적인 매너도 없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걱정스러워요. 나중에 이분들이 부모가 되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실까요? 급하면 새치기해도 돼. 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양보해줘야 해. 이런 걸 가르치실 건가요? 또 어떤 날에는 길을 걷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친구는 전혀 모르고 계속 걸어가고 있고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저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휴대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휴대폰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가서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을 따라가서 학생, 폰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 반응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아 네라고만 하면서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받아가더라고요. 심지어 그 표정도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요즘은 물건을 주워줘도 잘못하는 건가요?
제가 무슨 의무라도 진 건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이런 말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 청년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제가 무슨 당연한 의무라도 한 것처럼 대접받으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고민이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괜히 나서서 도와줄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동네 공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저는 산책을 자주 해요. 건강에도 좋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20대 커플이 와서 앉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잠깐만 피우고 끄겠지 했는데 계속 피우시더라고요. 그 벤치 바로 앞에는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담배 연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옷에 냄새도 배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최대한 정중하게 실례지만 여기는 금연구역인데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정말요? 몰랐네요. 그럼 조금만 더 피고 끌게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대화하면서 웃고 담배 피우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럼 애초에 끄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시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더 피우고 끄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보고 그 조금을 참고 기다리라는 건가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뭐라고 더 강하게 말할 수도 없고 괜히 젊은 사람들과 실랑이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참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태도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마치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다 피우면 끌게요. 이런 식으로 느껴졌거든요.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말이에요.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까지 붙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문제고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바로 끄지 않는 것도 문제죠. 결국 그 커플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야 일어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연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더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참고 견뎠어요. 정말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병원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예약 시간보다 일찍 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 30대 남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계속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그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모모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분이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잠깐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도 처음엔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1분, 2분이 지나도 계속 게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다시 한 번 더 불렀어요. 김모모님,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또 똑같이 잠깐만요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게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뒤에 기다리는 환자들도 다 그분 게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병원이 개인 놀이방인가요? 진료 시간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환자가 게임 때문에 늦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그분은 5분이나 지나서야 일어나시더라고요. 그것도 게임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요. 간호사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 같은 노인은 아픈 무릎 끌고 겨우 병원에 온 건 보이지도 않나 봐요.
정말 무슨 대단한 손님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서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다른 환자들도 다 그분 개인 일정에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서는 더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평소보다 더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거든요. 아픈 무릎으로 계속 서 있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역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타시더니 제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서신 줄 알았어요. 지하철이 붐비니까 설 자리가 거기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정말 노골적으로요. 그 눈빛이 너무 불편했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왜 안 일어나세요? 젊은 사람한테 자리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미로 느껴지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젊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정말 위축됐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요. 몇 정거장을 그렇게 서로 어색하게 있다가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이기적인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말로 하는 폭력보다 그런 무언의 시선이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도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를 사려고 갔는데 20대로 보이는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앱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앱인지 몰라서 무슨 앱이요? 어떤 건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할인이라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요즘은 그런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완전 무표정한 얼굴로 정말 차갑게 없으면 그냥 결제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 카드를 거의 뺐듯이 받아가더라고요. 그 말투며 그 표정이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기계인가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요즘 나오는 앱들을 잘 몰라서 물어본 건데 뭔가 민폐를 끼치거나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그 앱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거나 적립 앱인데 없으시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저도 젊은 손님들 계산할 때 보면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데 저한테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더 속상했어요. 그 표정, 그 태도 때문에 과자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 왔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거든요. 나이 든 사람은 뭔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인가 봐요. 택배 보관함에서도 참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택배를 보관함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처음 써보는 거라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문자로 온 번호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마침 제 옆에서 20대 청년이 택배를 꺼내고 있길래 정말 정중하게 죄송한데 혹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차갑고 무심한 태도였어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말이에요. 결국 한참을 헤매다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다행히 그곳 직원분은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택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을까요? 예전에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뭔가 물어보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요.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자꾸 움츠러들게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란 건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남 도와주는 건 귀찮아하고 기본 예의도 없고. 우리 때는 어른이 뭔가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모르나 봐요.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는커녕 못 본 척하고 정말 버릇없이 컸어요. 부모들도 뭘 가르쳤는지 스마트폰 사주고 학원만 보내면 교육 다 한 줄 아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세상이에요. 예의 범절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때는 어른 앞에서 함부로 굴면 혼쭐이 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어른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에요. 무슨 개인주의, 자유니 하면서 남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요. 힘든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간다움까지 버릴 일은 아니잖아요. 부모들도 참 한심해요. 애들 버릇없이 키워놓고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예전에는 남의 어른한테 실례하면 부모가 먼저 달려와서 사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냐고 되묻기나 해요. 이런 애들이 커서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돼요. 벌써부터 이 모양인데 말이에요. 각박한 세상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여기밖에 할 데가 없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말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정말 한마디씩 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